날마다 마음속에 성공을 그려라. 데일 카네기 성공론. 데일 카네기 지음, 이현주 옮김, 국일미디어. 데일 카네기는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했고 워렌버그 주립사법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 세일즈맨,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대중연설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설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걱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것을 쫓아내고 평화와 행복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고 현재와 맞붙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한 풍부한 사례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되라.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있는 에디스 엘럿 부인에게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어렸을 때 나는 몹시 신경질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었다. 나는 뚱뚱 보였고 볼이 남달리 통통했기 때문에 한층 더 뚱보로 보였다. 더구나 어머니는 구식 습관에 젖어 있어서 옷을 차려입는다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큰 것을 입을 수 있지만 작으면 찢어져서 안 돼. 나는 항상 펌퍼짐하게 옷을 입고 다녔다. 나는 한 번도 파티에 가보지 못했고 즐거운 일이란 도무지 없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 과외 활동이나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병적일 만큼 부끄러워했고 내가 남과는 다른 존재이며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다. 성인이 되어 7세 위인 사람과 결혼했지만 나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남편의 친척들은 모두 당당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처럼 되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그들이 내게 친근하게 다가올수록 나는 나의 껍질 속으로 숨고 마는 것이었다. 나는 신경과민으로 작은 일에도 화를 발끈내서 친구들이 모두 나를 피했다. 점점 이 증세가 심해지자 현관의 초인종 소리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나는 확실히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억지로 쾌활한 척하다가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내 자신이 비참한 생각이 들어 어쩔 줄 모르곤 했다. 참담한 나머지 자살까지도 결심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슬픔에 빠져있던 이 부인의 생활을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우연한 말 한마디였다. 얼렛 부인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보자. 우연히 들은 어떤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자식들을 길러왔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자기여야 한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순응할 수 없는 어떠한 틀에 나를 맞추려다 불행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부터 예전의 나를 버리고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 성격을 연구해서 자신의 사람됨됨이를 알고자 했고 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색깔이나 스타일을 연구해서 알맞은 옷을 입었고 친구들도 애써 사귀려고 했다. 그래서 부인의 해도 가입했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몇 번씩이나 내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의 나는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행복해졌다.
내 자식들에게도 그간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간신히 배운 교훈, 즉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자기여야 한다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다. 제임스 고건 길키 박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역사와 함께 보편적인 문제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할 때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신경증, 정신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동교육에 관해서 수많은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안젤로 페트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저버리고 자기 아닌 누군가나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인간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가 아닌 것이 되려고 하는 욕망은 특히 할리우드에서 유행하고 있다. 유명한 감독의 한 사람인 샘 우드의 말을 들어보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팠던 일은 야심적인 젊은 배우들에게 자기 자신이 되라고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모두 라나 터커나 클라크 케이블이 되고자 했다. 세상은 무언가 다른 연기를 하는 배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다. 모두는 굿바이 미스터 칩스나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등의 영화를 감독하기 전에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했었다. 그러므로 세일즈맨으로서의 요령을 알고 있었다. 그는 원숭이 흉내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 결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루빨리 해고하는 편이 안전하다. 나는 최근에 한 석유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구직자가 범하는 최대의 가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가 다룬 면접자 수는 거의 6만 명에 가까웠고 일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저서까지 썼으니까 그는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대답은 이러하다. 구직자가 범하는 최대의 가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침착하고 솔직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자의 비위에 맞는 대답만 하려고 한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조 지폐를 탐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법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실례를 들어보자. 한 가수 지망생이 있었다. 그녀는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에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얼굴이 예쁘지 못했다. 입이 너무 컸고 윗입술로 뻐드렁니를 감추려는 버릇이 있었다. 나이트클럽에서 맨 처음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매혹적이라고 생각되는 공연을 해보았지만 오히려 우스꽝스러웠다. 그녀는 좌절했다. 그런데 그녀의 노래를 들은 어떤 신사가 그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말을 건넸다. 나는 대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대개 감추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냈소. 이가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소녀는 당황했지만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것이 어떻단 말이오. 뻐드렁니라고 해서 감출 건 없어요. 속 시원하게 입을 벌려봐요. 모두들 당신의 당당함에 찬사를 보낼 것이고 지금 당신이 감추려고 애쓰는 그 덕택으로 당신의 운이 트일지도 모릅니다. 캐스 다레이는 그 신사의 충고에 따라 뻐드렁니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오직 청중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껏 입을 벌리고 힘껏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불렀다. 결국 그녀를 흉내내는 희곡 배우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 스타가 되었다. 윌리엄 제이슨은 보통 사람이 그들의 잠재적 정신 능력의 10% 정도밖에 발휘시키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쓰고 있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에 비한다면 우리 모두는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육체적 차원의 극소한 부분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과 나에게도 잠재된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 남과 같이 순조롭지 않다는 이유로
걱정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그만두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존재이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당신과 똑같았던 인간은 없었고 앞으로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유전과학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24개의 염색체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24개의 염색체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48개의 염색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셈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알람 샤인펠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염색체 하나하나에는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유전자가 있다. 그중 어느 한 개라도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란 이렇듯 불가사의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한 후에도 당신이라는 독특한 인간이 태어나게 될 확률은 30조 명의 하나 정도이다. 바꿔 말해서 당신에게 30조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당신과는 다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낱 추정일까?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알람 샤인펠드의 인권과 유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라.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디쓴 경험도 맛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미주리주의 옥수수밭에서 처음으로 뉴욕에 왔을 때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트에 입학했다. 배우지망생이었던 나의 생각으로는 이만큼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성공의 지름길은 없었다. 어째서 야심만만한 청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상할 정도였다. 어쨌든 나의 계획은 이러했다. 우선 당대의 명배우 존 드류, 월터 햄프턴, 오티스 스킨너가 어떻게 연기를 습득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장점만을 흉내내서 멋지고 빛나는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기술을 총체적으로 배워 익힌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없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흉내를 낸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무척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너무나 우둔했으므로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 수년간 나는 기업의 경영자들을 위해 공개연설에 관한 멋진 저서를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 배우 수업 때 범한 과오를 다시 범했다. 나는 다른 많은 저서의 아이디어를 따다가 그것을 정리한 후 모든 아이디어를 담은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래서 공개연설에 관한 서적을 수십 권 쌓아놓고 그것을 이리저리 정리하는데 1년 이상의 세월을 허비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만드는 책은 아이디어의 잡탕이었으며 너무나 종합적이라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1년간 수고해서 만든 노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너는 데일 카네기가 되라. 결점이나 한계에 신경 쓰지 말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 자신 이외의 것은 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빌리는 것을 그만두고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을 방향으로 일을 시작했다. 나는 강연자 및 연설법 교사로서 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개연설에 관한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월터 러레이 경이 말했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나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양의 책은 써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의 책은 써낼 수가 있다. 너는 너 자신이어라. 어빙 빌런이 조지 거신에게 준 교훈에 따라 행동하라.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벌리는 이미 유명해져 있었지만
거시는 베를린 오막살이에서 주급 35달러의 생활에 허덕이는 젊은 작곡가였다. 벌린은 거신을 대하자 그의 재능에 탐복해서 그가 받고 있는 급료의 3배를 줄 테니 자기의 음악 비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벌린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다. 그러나 이 일은 맡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자네가 이 일을 맡게 되면 벌린의 이급품이 될 우려가 있지. 그러나 자네가 언제까지나 자네 자신으로 있다면 1급품의 거신이 될 게 분명해. 거신은 그 충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그의 세대에 있어서 특색 있는 아메리카의 작곡가로 차츰 연마해 갔던 것이다. 찰리 채플린, 윌 로저스, 메리 마거린 맥브라이드, 진 오트리, 그 밖에 무수한 사람들은 내가 강조하고 있는 교훈을 나와 마찬가지로 무척 고난을 겪으면서 배웠다. 찰리 채플린이 처음으로 영화에 데뷔했을 때 감독은 그에게 당시 인기 있던 독일 희극 배우의 흉내를 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채플린은 자신만의 독특한 연기를 함으로써 유명해질 수가 있었다. 밥 호프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데뷔 초기에 노래하고 춤추는 연기를 했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만담을 시작하면서 개성 있는 화술로 인기 코미디언이 되었다. 윌 로저스는 몇 년 동안 극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밧줄만 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사람들을 웃기는 재능을 발견하고 나서 밧줄을 요리조리 비비며 만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배우가 되었다. 메리 마거린 맥브라이드는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아일랜드의 희극 배우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녀가 있는 그대로 미주리주 태생의 촌뜨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스타가 될 수 있었다. 진 오트리가 텍사스 사투리를 감추고 세련된 분장을 한 후 뉴욕 태생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그런데 그가 벤조를 끼고 카우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그는 영화나 라디오에서 세계 제1의 카우보이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새롭고 유일한 그 무엇인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 자연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신분석에 의하면 모든 예술은 대개 자전적이다. 당신은 당신의 것밖에는 노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당신의 것밖에는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경험, 환경, 유전 등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것이어야 한다. 좋든 싫든 당신은 자신의 작은 뜰을 다듬어야 한다. 좋든 싫든 당신은 인생이라는 교향악에서 당신 자신의 작은 악기를 스스로 연주해야 한다. 에머슨은 자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모든 사람을 다루는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확신에 도달하는 시기가 있다. 즉,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든 싫든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광대한 우주에는 좋은 것들이 충만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곡식은 좁은 땅에서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힘은 새로운 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며 그것도 그가 직접 시험해보기 전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시인이었던 더글러스 마로크는 이렇게 진술했다. 만일 네가 언덕 위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뗄나무가 되라. 그러나 여울가에 가장 좋고 귀여운 나무가 되라. 만일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면 관목이 되라. 만일 관목이 될 수 없다면 작은 풀이 되라. 그래서 길가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만일 네가 풀이 될 수 없다면 갈대가 되라. 그러나 호숫가에 가장 싱싱한 갈대가 되라.
우리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수병이 되는 것도 좋겠지. 그러나 모두에게 할 일은 있다.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다. 그것이 다 해야 할 일인 것은 똑같다. 만일 네가 큰 길이 될 수 없다면 작은 오솔길이 되라. 만일 네가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자기 자신이 되라.